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선과 케이블의 규격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바깥의 추세가 이제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IC 규격에서 정하는 전선이라든지 NEC에서 정하는 전선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어떻게 전격을 정하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지금 솔직히 한국의 전선을 한국의 전선을 보면, 이 한국의 전선은 일본의 전선의 형태, 이 형태가 그대로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스라는 규격에서 움직여졌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이 KS라는 규격으로다가 움직여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KS하고 지스가 이 국제 규격에서 어떻게 보면 표준 규격을 많이 적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인 것이 적용이 상당히 미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어차피 지금 일본도 이 전선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치수서부터 규격, 종류서부터 이런 것이 세계화된 적용을 된 전선을 갖다 사용을 인증을 못 받으면 그 안에 내구 시설이라든지 어떤 생산 설비를 다 바꿔가지고 전선 자체를 전부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선이라고 하는 그 규격은 대부분 일본 거에 모방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 거를 보게 되면 일본 거를 같이 보는 거와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고 우리가 우리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일단 비교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다가 지금 전선을 볼 수 있는 것들은 미국 제품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선을 어떻게 전선의 규격을 선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절연전선의 허용 전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연 재료의 주요 온도가 이제 30도 이하인 경우와 그 다음에 30도 이상인 경우와 그 다음에 전선의 여러 조에 집어넣는 경우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죠. 전격 전류를 결정하는 방법, 결정하는 팩터를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첫째 허용 전류, 그리고 전압 강하, 기계적인 강도, 주위 온도에 따른 감속해소, 그리고 소선수에 따른 감속해소, 이 정도로다가 대개 우리가 일반 전선을 규격을 정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총 취합해서 이따가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 대부분 우리가 일본 책에서 되게 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팩터들, 여러 가지 팩터들이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거에서 이 데이터를 인용한 거예요. 데이터와 팩터를 이용했다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와 팩터가 어떻게 인용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보겠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어떻게 보면 일본 거단 말이죠. 지금 여기 쓴 거는 일본 자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전부 다 일본 자료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일본 자료로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연전선의 허용 전류는 경동선과 알루미늄선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칭 단면적을 지금 스퀘어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죠. 스퀘어인데 14스퀘어에서 22스퀘어 미만은
그 전선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허용 전류를 데이터를 놔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허용 보정 전류 보정 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소 계수라고 그 NEC에서는 이걸 감소 계수로 얘기합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저연체 종류가 이제 비닐 혼합물에 내열성이 있는 것은 이걸 1로 나가지고 주요 온도가 A란과 B란이 있지 않습니까? A란과 B란이라는 건 A란은 주요 온도가 이제 30도 이하라는 얘기고, 이제 B란은 이게 이제 30도 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혼합물로 실드를 했느냐에 따라서 허용 전류 보존 계수가 달라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비닐 혼합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장 얕은 걸로 본 거거든요. 이걸 1.41이라는 거는 전류를 어떻게 돼? 41%를 더 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닐로 한 것보다 폴리에틸렌을 하게 되면, 가교 폴리에틸렌에다가 만약에 실드를 시키게 되면, 전연체로 하면 그 전선은 40%를 더 흘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전류 감소 계수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일 관내에 3선 이하면은 0.70, 4선 이하는 0.63, 그 다음에 7에서 15선 이하는 0.49. 이 데이터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NEC에서 근거를 해가지고 다 가지고 온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전류 감속에서도 일본 측에서 이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그 부등률과 수용률을 봤듯이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축약을 해놓은 거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의 단시간 허용 전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이 장시간이냐 단시간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의를 달리 합니다만은, 과부하 빈도 계속 시간이 30일 동안 누적 시간이 10시간, 10시간 이내를 여기서는 단시간이라고 정리한다. 이럴 때 허용 전류는 지금 일본 측에서 만든 식은 이런 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일본 측은 대개 모든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다가 이 접근을 하냐면요, 미국에서 만약에 A라는 식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A라는 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B라는 식으로다가 일본이 변형을 시킵니다. 이게 즉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전류는 미국 같은 경우 뒤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선을 정하는, 전격 전류를 정하는 이런 식이 있으면 미국에서 이런 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 식에서 변형을 시키는데 대단히 복잡하게 변형을 시킨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처럼,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식처럼 아주 대단하게 여러 가지 팩터를 상당히 많이 집어넣었다. 아주 상당히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복잡한 식을 만든다고요. 이게 대단히 복잡하게 변형을 시켜요. 첫째, 아주 여기에서 식보다는 굉장히 정교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정교한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아주 각종 팩터들을 이거보다는 자세하게 집어넣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각종 팩터를 추가 삽입해.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교한 것처럼 보이고 각종 팩터를 추가 삽입해서 여기보다는 니네 거에서 베꼈지만 낫다. 이런 식에 대한 부분을 아미시오다가 그런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낫냐? 이거에 대한 그러면 낫다로 한 얘기는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일본의 혼자 얘기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거는 통용해서 쓰는 거는 이걸 다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계의 코드에다가 적용을 시킬 때 적용이 맥히냐 그러면 이게 안 맥혀요. 지금 대부분 일본 애들이 어디냐면 되게 미국 거를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도출시킨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DV용 전선, DV 전선의 5개 전선의 허용 전류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도체가 동인 경우에, 그 다음에 HSR인 경우에 도체 단면적에 따라서 허용 전류가
DV 전선과 5개형 전원 전선으로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압별로 보게 되면은 보통 100V 이하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압을 지금 전선은 일반적으로 이제 개괄적으로 전선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TIV서부터 EVV까지 그리고 600V 이하에서는 지금 어디 있어요? IV, HIV, OW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이 GV, FR FR급 그 다음에 그 기장 제어의 CVVS, FR8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방용으로 쓰이는 것은 두 가지로 FR3와 FR8 이것도 일개 한 메이커의 데이터입니다만 FR3가 다 내화 전선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의 메이커에서 고유 지칭한 전선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00V나 2290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NCV를 쓰고 22000에서는 CV를 쓰는데 이제 비접지 계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쓰지 않고 여기 3300V나 6600V에서는 CV를 많이 쓰죠. 간선으로다가 CV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도체 연속 사용 온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60도, 75도, 90도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 도체 연속 사용이다. 도체의 연속 사용은 세 가지다. 60도, 그 다음에 75도, 90도. 이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전선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NEC에서는 터미널의 허용 온도에 따라서 전선의 온도를 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터미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전선은 100도를 지금 견뎌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 접속점이 얼마냐 이거지. 접속점을 60도와 75도와 그리고 90도짜리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90도짜리다. 그러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60도, 75도, 90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점에 온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도체의 허용 온도라는 건 도체의 연속 허용 온도라는 건 60도, 75도, 90도 즉 뭐예요? 도체의 접속점에 이 허용 온도거든요. 어디에서? NEC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지금 일본 쪽에서 책에서 얘기하는 60도, 75도, 90도라는 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NEC의 접속점의 도체 온도에 이걸 갖다 따다가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 자료가 어디서 왔구나 하는 것이 그냥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체의 연속 사용 온도가 60도와 75도와 90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느 도체나. 이게 고압이든지 저압이든지 전압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60도, 75도, 90도가 왜 어디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설명했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별에서는 가공 송전선에서는 우리가 HSR을 많이 쓰고 옥내 전선에서는 HIV, IV, HIV, GV, 옥내 배선에서는 OW, DV를 쓰고요. 전화선에서는 이제 TIV, CPEV. 예? 지금 이거 전화선에서는 CPEV를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아직 이제 광 케이블이 이제 그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이제 광 케이블은 별도로 이게 별도 케이블, 여기 케이블의 전선에 대한 저기서 별도 사이드로 분류가 된 부분입니다만 CPV를 광 케이블이 나오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썼던 부분이고 이제 배전 계통에서 쓰는 부분이 이제 CV 계통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3300이나 6600은 이 CV 전선을 많이 쓰죠. 그리고 제어에서는 대부분 많이 쓰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습니다만 CVVS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장 개장 제어에서나 제어 설비에 가장 차폐 제어선을 많이 쓰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전선이라든지 가공절연전선이나 옥내 배절연 전선과 옥외 절연 전선을 우리가 규격과 용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체 최고 허용 온도를 대개 60도, 75도, 90도, 60도로 놓는다. 이 온도 최고 온도가 즉 어떻게 돼요? 도체 최고 허용 온도는 이게 접점 때문에 접점의 온도 때문에 이렇게 제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 규격과 구조 및 용도도 한전의 규격을 여기다가 몇 개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용 HSR 전선을 보게 되면 이 내부에는 이제 강철로다가 인장 강도를 갖고요. 외부에 알루미늄 도체로다가 둘러싸여 있는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킨 이펙트에 의해서 단면적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옥내 배선용 절연전선에서는 이제 HIV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제 IV하고 HIV를 상당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HIV 전선을 보여주고 있고, 5계용에서는 이제 OW 전선이 상당히 많이 쓰이죠. 이제 이거를 한 선으로 쓰는 거고, 만약에 세 가닥을 쓸 때는 이제 DV 전선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교 폴리에틸렌이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XLP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크로스 링크드의 약자거든요. 여기 앞에 XL은. 그래서 이건 크로스 시켰다. 뭐를 크로스 시켰냐? 화학 구조를 크로스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H가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C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C가 다섯에 H가 여기 H가 이렇게 붙으면은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H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더블 본드로 되어 있느냐, 이 트리플 본드로 되어 있느냐에 또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게 방향성이냐, 그 방향성이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벤젠 고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CH4로부터 출발하거든요. CH4면은 이게 메탄입니다. 그러니까 C가 하나에 H가 이렇게 이제 망상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쭉 C가 체인으로다가 완본드로 해가지고 5개가 쭉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기 H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거든요.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 C가 완본드로 되어 있으면은 C와 C가 되어 있어요. 완본드로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해가, 그러니까 화학적인 분해나 열 이런 거에 약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하려면 이게 더블 본드로 되면 이게 상당히 더 안정적인 겁니다. 즉 이거 더블 본드보다는 트리플 본드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이거보다는 이 벤젠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상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더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이 분자 구조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교시켰다는 얘기는 엉클어서 엮었다는 거예요. 엉클어서 엮었으니까 어떻게 엮었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C가 5개인 싱글 본드를 2개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가지고 이 싱글 본드와 싱글 본드가 다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조합으로 해가지고 이걸 크로스 링크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화학 구조가 상당히 외부의 환경에 강화되는 거죠. 우리가 PVC라도 똑같은 PVC라도 딱딱한 것이 있고 뭐 쇠보다 더 강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화학 구조를 가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화 시킨다 그러죠. 고분자화. 그래서 지금 폴리에틸렌이 그렇게 고분자화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V 전선이나 CNCV 쓰는 거 보면 이 안에 요 폴리에틸렌 요 주요 절연 이 소재를 갖다가 가교를 시킨 폴리에틸렌을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적으로 화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해가지고 상당히 고전압에도 잘 견디는 그런 매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교 폴리에틸렌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쓰는 전선이 이제 CV와 뭐 CNCV 전선이 전부 다 가교 폴리에틸렌을 쓰는 전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합성 수지의 전기적 화학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P나 PVC, 부틸 고무는 화학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해요. 여기 보면 내전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이제 P는 그래도 상당히 여긴 좀 올라가 있습니다만 PVC까지는 전압 상태가 상당히 떨어지죠. XLP로 가면은 이 전압 상태가 상당히 내전압이 올라가는 부분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최대 허용 온도도 보게 되면 어디에 있어요? 지금 98, 70, 뭐 75, 60에서 75인데 XLP가 90으로 가장 높죠. 그리고 이제 우수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난연성이라든지 내열 불에 타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똑같다고 보지만 그 내열 변연성이라든지 내오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이 XLP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전선의 규격을 가지면서도 이 XLP를 사용하게 되면 허용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LP의 장점은 이런 스트레스 크래킹성이 현저하게 강하고 중량이 가볍고
당연하겠죠. 이제 왜냐면 면적을 찍게 되니까 가열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지중 케이블에는 거의 지금 우리가 이 XLP를 이용한 CV나 CN, CV 전선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구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6600V CV입니다. 6600V CV, 600V 그리고 3300V, 6600, 뭐 6600V를 초과하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절연히 XLP를 썼다는 거예요. XLP 절연히.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절연을 일단 XLP를 썼다. 가교 폴리에틸렌을 썼다. 하면은 전부 다 CV 전선의 범주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장 철선을 가지고 쓰는 부분 어떻게 실드 시키냐에 대해 종류 따라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고압 케이블의 비교. 그래서 트리플 X형은 세 가닥을 따로따로 이렇게 외부 시스체로 하나다가 하지 않고 일괄 시스형은 세 가닥을 하나다가 시스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괄 시스형이 되고 여기는 트리플형 시스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000용 이제 CV 케이블의 일반적인 그 성능이 나와 있고요. 22000 케이블에 CV 케이블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CNCV는 이 CV 케이블은 바깥에 지금 그 동선에 대한 그 뉴트럴 선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쓰고 있는 CNCV형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하얗게 나타나는 요 부분이 이게 가교 폴리에틸렌 XLP를 써서 일단 절연체를 사용한 겁니다. 지금 보면 도체가 있고요. 가운데 요 도체 옆에 까만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까맣고 또 여기 까만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이제 그 PVC로 실드를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선을 보시게 되면은 이 도체가 있고 이 부분이 까만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XLP가 여기 XLP로 절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까만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성성 뉴트럴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거는 이 가교 폴리에틸렌 XLP 양단의 전선 쪽에도 까만 부분이 있고 바깥에도 까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즉 전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돌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볼록볼록 하겠죠. 그러면 바깥에 XLP로 절연을 했어요. 절연을 하고 다시 까만 시스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외부 뉴트럴을 사용하는 전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내부의 도체와 이 외부의 뉴트럴 선하고 거리에 따라서는 불평등 전개가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불평등 전개가 걸리니까 불평등 전개가 걸리는 쪽에서 이게 절연 파괴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안에다가 도체로 다시 실드를 시킨 겁니다. 실드를 시켜가지고 이 바깥에와 이 안에 도체가 평등 전개가 걸리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거 까만 거하고 안에 까만 거는 평등 전개를 걸리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어디 있어요? 이 도체가 한쪽으로 기울면은 이게 한쪽으로 만약에 제작 과정에서 기울어 버리면은요 겉에 보기에는 전선은 멀쩡하죠. 그런데 제작 과정에서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쪽에 불평등 전개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절연 파괴가 이어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만약 가운데 만약에 보이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부분 방정이 일어나가지고 절연 파괴돼서 전선이 절연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V 전선의 강점은 이 XLP에 상당히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제작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전선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사라든지 3, 4호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CV 전선을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고 요새는 CV 전선도 1호 사용이 뭐 개발됐다고 합니다만은 대개 이제 OF 케이블을 쓰는 겁니다. OF 케이블을. 그래서 OF 케이블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절연 전선이 여기에 그 안에 도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지로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감았단 말입니다. 이 기름을 묵은 헝겊으로.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밀어내고 한쪽에서 이게 통과를 하면 기름이 부분적으로 이 기름을 그 헝겊을 통과하면서 이 절연이 상당히 안 좋은 그 계통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회복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154 이상의 OF 케이블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V 케이블의 단점은 이 XLP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제작 과정에서 이 한쪽에서 몰리는 거나 중간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중간에 보이드가 있게 되면은 상당히 거기서 부분 방전이 일어나고 집중 전기가 걸려가지고 절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꼭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XLP는 그 안에 까만 그 실드 되어 있는 그 도체로 실드 되어 있는 부분과 바깥에 실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봐주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은 CNCV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보신 거다. 그리고 이제 비닐 스위스 케이블이 보통 이제 CVVS인데 이것은 이제 외란의 유도성이라든지 이런 노이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실드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CVVS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600V용 CCV하고 CVV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케이블에서는 이제 보통 CVVS가 이제 동테이프로 쉴드 시킨 공동 차폐를 한 부분입니다. 각 심을 갖다가 따로따로 차폐한 거는 지금 어디 CVV 1C AMS 이런 식으로다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각 심을 따로따로 차폐를 한 거죠. 이건 공통으로 차폐를 한 거고, 이것들은 이제 이 계장용 케이블 일반적인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자료로다가 제가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CVV DS형과 OS형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어 케이블에서 이제 간단하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이제 이 내화 케이블인데, 내화 케이블은 보통 이거 FR8과 FR3가 두 개로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만 이것도 모 메이커의 고유 제품명입니다. 제품명인데 그 부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내화 케이블은 이제 FR8하고 FR3로 대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제 FR8은 840도에 30분을 견디는데 어떤 상태에서 견디냐면 이거를 내화 성능을 가진 상태에서 840도를 30분 견디는 거고요. 380도에 15분은 380도에 15분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건 내열 성능을 얘기합니다. 이게 시간만 다른 것이 아니고 온도만 다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의미가 다르죠. 이건 내화 성능이라는 거는 proof of frame. 그러니까 화염에 견디는 겁니다. 화염에 견디는 거예요. 화염에 견딘다는 건 전선에 직접 이 불길이 와서 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노출 배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불길이 직접 전선에 와서 닿는데 그 불길이 840도에 30분이 와 닿아도 성능에서 지장이 없는 전선을 FR8이라고 하고요. 이 내열 성능은 어떻게 되냐면 proof of heat죠. 그냥 열에 대해서 견디는 거예요. 단순한 열 380도. 그러니까 즉 강관에 전선이 들어가 있다든지 강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불길이 와서 닿으면은 이 프레임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출 배선이 안 돼. 이건 노출 배선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강관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노출 배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FR8은 보통 소방용 간선에 많이 쓰는 거고 FR3는 소방용 조작 회로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놔놓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FR8은 600V 이하의 비상전원의 회로나 조작 회로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비상회로의 간선 쪽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FR8을 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에 MCC가 있다. 소방용 MCC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소방용 펌프가 있다. 있게 되면 여기서 간선이 간 경우에 이것이 노출로 케이블 출입을 간 경우에 이거를 FR8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변압기에서 노출로 돼서 왔다. 이것도 마찬가지 FR8로 써줘야 되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FR3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세력에 방염되어 있는 조작 회로에 상당히 많이 쓰는 부분. 이게서 내열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강관에 써야 되고 강관이라든지 은폐된 그 매체 안에 써야 되고 이걸 노출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방용 전선의 FR8과 FR3를 보게 되면 이건 내열 전선이라고 하고 이건 내화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열 온도에 대한 설명을 다 했죠. 그래서 15분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고 용도 같은 경우에 유도등이라든지 스프링클러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FR8을 쓰고 100V 이하의 회로에 이런 감지 배선 조작 회로에 FR3를 사용한다는 것을 참고로다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케이블은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해 보시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전화선에 사용되는 부분에 아직 광 케이블로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광 케이블 가는 경우에는 별개이지만 아직도 전화선은 MDF 주단자반에서 각 세대로 가는 부분이든지 이 부분은 CPEV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CPEV를 이제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전화선에 이거 시내 쌍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규격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구조를 보고요. 종류별 제어는 보통 도체의 지름이 0.5mm짜리하고 0.65mm짜리하고 0.9mm짜리하고 나눠서 표준 경관의 길이 쪽을 사용되는 길이를 대개 1000m로 해가지고 사용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전력선서부터 쭉 해가지고 통신선까지 일반적인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전선들을 봤고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 전선의 전격을 구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게 한국 자료란 말입니다. 한국 자료는 즉 니코로 일본 자료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다른 시간에도 아마 설명한 것 같은데 전격 시간, 단시간, 간헐 시간이 이 NEC에서 규정한 거하고 이 일본 방식과 한국 방식에서 정한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유념해가지고 책을 보실 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래서 IC와 NEC를 비교 설명할 때는 이제 한국 거하고 일본 거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고 미국 거 별개로 얘기하고 IC 거를 별개로 얘기를 해가지고 세 개로 해서 비교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가 NEC 강의에서는 이 전선도 여러 가지를 상당히 아주 디테일하게 강의를 저희들이 지금 기획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의 개념도 미국에서 정하는 단시간 개념하고 한국에서 정하는 단시간 개념이 좀 다르다는 부분을 봐놓고 인입설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입설비에는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22,900의 이제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ACSR 보통 58스퀘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지중선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CVCA인데 이게 CVCA는 못 쓰게끔 지금 하고 되어 있어요. CN, CV를 쓰도록 하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60스퀘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2,000은 우리가 공급하지 않죠. 지금 CV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154에서 보통 이제 CV나 OF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3, 4, 5는 지금 현재 지중 케이블은 공급이 불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2,900 Y에서 CNCV를 사용하는 부분을 보면은 용량이 1000kW 수전 용량 이하에서는 92 이하 뭐 이렇게 해서 그 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38스퀘어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60스퀘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공 배선로에서는 이제 우리가 HSR 32스퀘어서부터 되게 많이 출발을 하고 이건 58스퀘어를 가장 많이 대별적으로 많이 쓴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AWG하고 KS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AWG라는 거는
이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를 약어로 해가지고 AWG로 합니다. 그래서 AWG 하면 이건 미국 전선 규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전선 규격이 미국의 NEC가 보통 그 단위를 SI 유니트를 다 안 썼어요. SI 유니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타, 밀리메타, 뭐 그람, 킬로그램, 뭐 그람,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었죠. 이것들을 안 쓰고 지금 필요해서는 당연히 그걸 쓰면서도 인치라든지 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썼다고요.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게 모든 표준 규격이 세계화되면서 이 NEC가 아마 지금 1999년도가 최근에 버전업된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나올 2002년도 판에는 모든 단위를 SI 유닛으로 통일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SI 유닛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좀 단위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WG하고 KS 전선을 비교해 보게 되면 100스퀘어인 경우에 대략 200 KC 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서큘러 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2배의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다 보시면은 우리가 스퀘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각을 쓰지 않습니까? 5.5 스퀘어. 이 5.5 스퀘어라는 전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각이 이런 전선이 있어요? 가로 세로 곱한 거? 없잖아요. 원래 전선은 이렇게 라운드로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서큘러 밀로 표시한 것이 그래서 미국 나타내는 그 단면적 표준법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나 한국은 실제 없는 전선에 이 규격으로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스퀘어 같은 경우에 이 서큘러 밀과의 관계를 보면 1대 0.78에 해가지고 약 14스퀘어인 경우에는 14스퀘어인 게 루트로 씌우게 되면은 얼마나 나와요? 보통 3.7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보통 이거를 서큘러 밀로 하면은 10.9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10.9 CM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38스퀘어다 그러면 실제 전선의 규격을 곱하기 0.78을 해줘야 돼. 그래야 전선의 규격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선은 실제 전선의 규격이 아니고 가로 세로를 똑같은 사각 전선으로다가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WG하고 KS 비교해보면 AWG에서 넘버 12번서부터 넘버 1까지는 일단 넘버로 다 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것이 우리 2mm 같은 경우, 2스퀘어. 2스퀘어 같은 경우가 14번 선. 1.2mm 같은 경우 16번 선. 통신선에 쓰이는 것이 0.7mm 같은 경우가 이제 22번서부터 쓰는데 보통 지금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옥내배선에 쓰는 부분들은 대개 전선이 14번 전선서부터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14번서부터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1제로, 2제로, 3제로, 4제로 간 다음에 이게 KC밀로 가죠. 그러니까 두 반으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300 KC밀은 우리 150 스퀘어로 보시면 되고 1000 KC밀은 500 스퀘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WG하고 KS하고 비교를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들여다볼 거는 미국의 NEC에서는 어떻게 전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티클 310서부터가 Conductor for General Wiring, 일반적인 배선을 위한 그 도체를 얘기하는데 그 전선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한테는 제공되는 게 전부 다 되어 있어요. 번역된 거를 제공합니다. 번역된 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 이 NEC를 볼 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볼 거는 FPN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화 해가지고 FPN인데 이것은 뭐냐면 Fine Print Note 이렇게 해서 FPN 참고입니다. 참고. 이 FP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떤 법적인 요소가 아니고 설명입니다. 설명.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알아놓으시고요. 310에서 주요한 거는요. 지금 보시면 스탠다드 컨덕터에 where is in raceway conductor of size number 8 and larger shall be 스탠다드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넘버 8번 전선 이상 사용하는 레이스웨이에서 사용하는 컨덕터는 반드시 이거는 연선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 NEC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버 8번 선은 몇 번이에요? 지금 넘버 8번 선 전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8스퀘어 이상은 반드시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14스퀘어 전선을 갖다가 단심으로 사용하는 거 없죠? 예? 아마 8스퀘어도 다 연선이지, 아마 5.5까지는 우리가 단심으로 쓰는 건 우리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5.5까지 단선을 쓸 수 있는데, 8스퀘어 이상은 반드시 연선을 써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이 병렬로 갈 때, 이게 앞에서도 제가 세계규격하고 설명할 때 설명한 것 같아요. 5가지로, 같은 길일 것, 같은 매트리얼일 것,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을 것, 인슐레이션 타입이 같을 것, 그리고 터미널 방법이 같아야 될 것, 그리고 이제 전선에 0에서부터 2000V까지의 최소 전선은 14. 그러니까 절연 전선을 쓸 때는 레이스 웨이에 쓸 때예요. 쓸 때는 14번 전선부터, 아까 14번 전선부터 쓴다고 했죠? 그래서 14번 전선이 보통 우리가 2.0mm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쓸 때는 알루미늄은 12번 전선부터 사용하고 2001V부터 만약에 8000V까지는 최소 전선이 8번 전선이다. 그리고 그 3500V까지의 2800V부터 3500V까지는 완제로 이상 전선에 규격을 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Temperature Limitation of Conductor. 그러니까 그 컨덕터의 그 온도를 갖다가 제한하는 거는 어떻게 제한하느냐? 예? 온도 제한은 이제 크게 여기서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The Principal Determinant of Operating Temperature 하니까 보통 전선을 사용할 때, 운용할 때 이 결정지어지는 전선의 허용 온도에 대한 주변 팩터는 4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4가지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느냐? 첫째, 여기는 주위 온도죠. Ambient Temperature, 그러니까 주위 온도. 그 다음에 기본 및 고조파 전류를 포함한 부하 전류의 흐름. 그리고 어디 있어요? 발생되는 주위의 열에 대해서 방사를 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거. 그리고 어디 있어요? 이 조종, 이 콘덕터의 감속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종계수를 어떻게 적용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은 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즉, 첫째, 주위 온도. 2번째, 기본 및 고조파를 포함한 내부의 발생열. 이걸 감안한 거고. 3번째가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방산열이거든요. 열에 대한 방산 속도지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빠르냐, 낮으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 노출 전선은 방산열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그건 전류를 상당히 많이 보내도 된다고요. 근데 전선 전류가 적더라도 방산열이 적으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4번째 어디에 있어요? 4번째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주위의 온도. 주위의 전선의 온도죠. 전선의 온도. 효과 문제. 이거에 따른다. 그럼 그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프리 에어라는 얘기는 여기 그 바깥에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어스 백필드는 여기 묻힌 깊이죠. 묻혔으면 이게 콘크리트로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생소합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땅을 이렇게 이제 백호로 팝니다. 이렇게 파죠. 파고 보통 이게 이제 철근으로다가 이렇게 밑에를 박아 넣어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다가 버린 콘크리트를 칩니다. 이렇게 치고 철근을 박아 놓고 여기다 철근 배근을 이렇게 합니다. 철근을 배근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PVC관 아니면 PVC관, 스틸관 아니면 스틸관을 먼저 관 배관을 하죠. 관 배관을 하고 이 부분을 본딩을 해서 묶어요. 묶은 다음에 이거를 콘크리트 타설을 해버려요. 이렇게. 지중 배관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기가 통과를 하면서 발생한 열을 외부에다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또 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 관계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전선과 전선이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외부부터 영향을 받고 이것이 또 외부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세 번째가 4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팩터는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에 내부 에어가 얼마나 통하느냐? 이 차단하는 닥터 월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에? 여기에 백필드로 얼마나 묻혀 있느냐? 이 간격이 얼마큼 기냐 짧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팩터들을 다 구체적으로 이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주 대표적으로다가 마킹을 볼 수 있습니다. 마킹은 뭐냐면은 표시인데, 지금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이 NEC나 IEC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NEC나 IEC에서는 이 표시, 전선의 표시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전선에는 이제 최대 전격 전압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형식에 따라서 그 지정된 코드, 문자, 즉, 뭐, HWWN 그러면 이런 지정 문자, 그리고 이제 사이즈 표시가 되어 있고, 메이크업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보면 그라운드에서 보면은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그라운디드 콘덕터 측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있어요? 6번선 이하에 지은 거는 반드시 색깔이 어디 되냐면 내추럴 그레이 컬러나 화이트 컬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라운디드 콘덕터라는 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원래 NEC를 하려면 이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라운딩하고 그라운디드하고 언그라운드하고 이 언그라운드는 이건 액티브 와이어입니다. 액티브 와이어. 살아있는 전선. RST를 우리가 언그라운디드 와이어라고 그러고 그라운디드 하면 이미 박혀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박혀있는 거. 이 전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선은 반드시 뭐예요? 흰색이나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흰색이나 내추럴 그레이 컬러 이거를 그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자연회색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A만 나와 있는데 B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기기용 접지에서는 반드시 녹색을 닿다고요. 녹색.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이걸 반드시 믿기 때문에 터미널 만약에 큐비클 뒤에서 녹색이다 그러면 막 만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막 액티브 와이어로 액티브 전선을 써놔버리면 감전돼서 죽을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전선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아주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얘들은 이제 THHN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뭐 THHW 그러면은 이 온도를 오퍼레이팅 템퍼레이처를 맥시멈 온도가 90도다, 75도다, 90도다, 75도, 90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일본에서 쓰는 것이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이거는 아주 건조한 장소나 그리고 좀 젖은 장소를 쓸 수 있다. 이건 아주 젖은 장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바깥에 카바가 이건 없다. 인슐레이팅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런 표시가 전선에 바깥에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THHN 남바 14번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THWN, TWUF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전선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눈 거는요. 우리는 IV 전선에다가 옥내 배선을 다 하지만 얘들은 옥내를 가더라도 젖어 있느냐 말라 있느냐에 따라서 전선을 다른 종류로 쓰는 거는 아주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값싼 전선을 제장소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따로따로 분류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테이프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몇 년을 내다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서부터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생각해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시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이 강의를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선에 대한 그 용량은 제가 총 정리하겠습니다만 공학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엔지니어링 슈퍼비전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떤 온도냐면 커넥팅 되는 온도를 가지고 그리고 프로텍션하는 차단기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그리고 그 생산자의
그 요구 조건이 어떠냐? 그리고 그 산업 설비에서 표준다 쓰는 곳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보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네 가지를 검토하는 부분과 이 엔지니어링도 식으로다가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식으로 본 방법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지금 아까 설명했죠. 이 부분을 일본 측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두 개를 가지고 볼 수 있다. 그럼 실제적으로다가 전선의 규격을 정하는 테이블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주변 온도가 30도인데 땅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공기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알루미늄을 썼을 때 하고 동을 썼을 때 하고 18번 전서부터 설명을 전선의 종류에 따라서 다 나눠놨죠. 그래서 60도, 75도, 90도. 그리고 감소해수를 줬습니다. 감소해수는 여기 어떻게 있어요? 감소해수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주위 온도가 21도에서 25도면요 1.08 해가지고 전류를 더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주위 온도가 30도를 1.0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위 온도가 올라가면 이 감소해수를 더 적용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조종계수, 감소계수가 거의 다 같은 말인데 전선이 3가닥 이상 되면은 지금 앞에서 얘기한 4가닥에서 6가닥은 80%, 뭐 41가닥 이상은 35%.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일본 자료가 어떻게 보면 미국 NEC 자료에서 이게 다 온 겁니다. 이게 지금 보는 것처럼. 예? 그 전선의 허용 온도를 이제 전압의 형태에 따라서 똑같은 전선을 전압이 이제 그 저전압에 쓰냐 고전압에 따라서 그 전류 허용 온도를 다 달려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지금 그 전선에서는 규격을 정하는데 이 터미널의 이 접촉 허용 온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NEC에서 얘기하는 전선의 규격을 정하는 문제.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첫째,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학적인 시계에 의해서, 아까 봤죠? 공학적인 시계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시간 정격을 고려한 상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고려한 상태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장시간이냐, 단시간이냐. 이건 수식입니다. 그래서 수식은 거의 사용을 안 해. 이건 그냥 검증하는 데 쓰지 사용 안 한다고. 여기서 지금 아까 보여줬죠. 그래서 대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쓰는데 보통 여기서 고려할 때 뭐예요? 쓰는 방법이 주위 온도. 두 번째 정격 전류, 그 허용 전류. 세 번째 소선수. 네 번째 단자의 온도 상승 제한. 방열 문제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전선에 묻힌 깊이, 부동률, 전하 강하, 그 차단기와의 협조, 뭐 기계적인 강도, 메이커 시방. 보세요. 우리가 전선을 정하는데 테이블을 이용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나눠놓고 보는데 우리가 간과했던 이 단자 온도 상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60도와 75도와 뭐 90도로 했는 이 제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소설수도 여기서 다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면서 어때요? 종합적으로 이걸 보면서 어때 있어요? 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본에 사용하는 그 공식과 그 다음에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서 출발하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은 이 NEC 핸드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보실 분들은 상당히 자세하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개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국내 일본 거, 미국 거의 전선에 대한 개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